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동기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핵폭탄이 투하됐다. 핵폭탄은 너무 과장이건 원자폭탄쯤 투하됐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수요일 저녁에 녹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요일에 우리 노종면 국민TV 방송제작국장 전 YTN 노조위원장 해고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저희가 다루지 못했어요. 네. 예.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그 이튿날 지난주 금요일에 세계일보가 거의 뭐 말로 없는 급 특종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정윤회 감찰 문건 이거를 네. 터뜨렸고요. 지금 이 시각까지도 그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일보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세계일보는 회장이 갑자기 전격 교체되면서 예. 이번 청와대와의 그 대치 전선에서 네. 한 발 후퇴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해석이 한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세계일보 기자 아는 분한테 네. 전화를 했어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미디어오늘 기자들도 예. 세계일보 고위급 관계자는 물론이고요. 네. 기자들, 심지어 통일교까지. 통일교. 예. 거기까지 좀 쉬셨습니다, 저희가. 통일교라 하면 바로 세계일보의 소유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문선명 회장이 만든 그렇죠. 신문이 또 세계일보고요. 네. 예. 그런데 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예.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조에는 음. 전혀 변함이 없고 예. 축적된 자료, 예.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예.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지 않아도 제 개인 페이스북에 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께서 네. 댓글을 다셨어요. 네. 아마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양반이 어디다 올렸더라?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이고, 참 댓글 많이 달렸네요. 세계일보는 10탄까지 이미 준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히읗, 이렇게 김광진 의원께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자료를,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게 아마 조금씩 시기를 보면서 예.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죽겠네. 우리 박근혜 정권 죽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이 세계일보쯤은 핸들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통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예. 사실은 세계일보가 이 특종을 보도를 했을 때 네. 그럼 다른 언론들은 몰랐을 건가? 예. 그리고 청와대를 출입하는 이런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 확실히 조선일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조선일보가 알고 있었다는 하는 거는 네. 아니 본인들이 밝혔어. 그렇습니다. 이미 돌았다. 뭐 이런 식으로 토요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 그 다음 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조선일보 기자가 예.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조홍천 전 비서관을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예. 근데 그 인터뷰와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에 들어가니까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난 3, 4월부터 예. 특별 취재부에서 예. 정윤회 이슈를 취재를 해왔다. 조선일보가. 어허. 이 얘기는 뭐냐? 예. 조선일보도 일찌감치 이 정윤회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예. 팔로잉을 해왔다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그게 세계일보를 통해서 이게 특종 보도가 나왔는데 예. 세계일보는 확실한 이런 문건이라든가 자료를 확보를 한 것 같고 어허. 조선일보는 예. 거기까지는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찌 됐든 예. 조선일보가 이렇게 일찌감치 3, 4월부터 특별 취재팀을 가동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 예.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는 물론이고요. 네. 웬만한 언론사들 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예. 세계일보가 사실 뭐 이렇게 단독 보도한 거는 예. 세계일보가 뭐 특출나서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진보적이거나 박근혜 그렇습니다. 정권에 대해서 반대 정서를 갖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요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특종 보도를 했던 지난주 금요일 그 이전부터 네. 정윤회 씨 관련 보도를 하나둘씩 냈었던 세계일보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둘씩 가다가 결정판을 지난주 금요일에 터뜨렸던 것인지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면 세계일보 편집진에서 네. 편집국에서 네. 뭐 이거 터뜨렸다고 뭐 큰일 나겠나 생각 없이 터뜨린 건 아닌지 스스로 이 기사가 미칠 영향력 그것들을 제대로 예견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별 개념 없이 이렇게 보도했던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예. 지금 세계일보 편집국장을 비롯해서요. 황정미 편집국장 그렇습니다. 여성분인 것 같은데. 여성분입니다. 예. 황 편집국장을 비롯해서 예. 세계일보 지금 간부들을 비롯해서 예. 지금 이 정윤회 관련 이슈에 투입된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계 평가를 들어보니까 예. 결코 간단치 않은 분들입니다. 예. 예. 과거에도 굉장히 취재력을 인정받았던 그런 기자들인데 예. 저희 사견이긴 합니다만 예. 청와대 쪽에서 예. 이 세계일보 쪽의 이런 그 취재 라인들을 예. 상당히 좀 얕잡아 본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세계일보, 그러니까 조중동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아마 조중동이 사전에 이런 취재에 들어간 걸 알고 어떤 자료를 확보해서 청와대 쪽에 확인 요청을 했다면 예. 아마 청와대 대응이 달랐을 겁니다. 난리 났겠죠. 그렇습니다. 뭐 뒤집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예. 세계일보가 이런 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청와대 쪽에 확인 요청을 만약에 했을 때 예. 제가 얕잡아봤다고 한 거는 세계일보 정도는 핸들링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조중동을 좀 컨트롤하고 네. 이런 주요 언론사들을 컨트롤하면 네. 세계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도 네. 컨트롤 할 수 있다는 뭔가 그런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세계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내더라도 그렇죠. 뭐 파장이 크겠냐 네. 이렇게 방심을 했다. 그렇죠. 참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네. 아니,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왜냐하면 예. 실제로 세계일보가 11월 28일, 29일 예. 계속 쳤잖아요. 예. 주말을 지나고 네. 12월 1일 월요일자까지만 딱 신문을 봤을 때 네. 세계일보가 상당히 외로운 지형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청와대 발표를 사실상 조중동을 비롯해가지고요. 예. 청와대 입장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뒀거든요. 예. 그러다가 분위기가 확 바뀐 게 예. 12월 2일자 12월 2일자 조선일보가 네. 이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네. 인터뷰를 하면서 분위기가 틀어진 거예요. 조홍천 전 비서관. 그렇습니다. 그 양반은 그 감찰 문건이 6할 이상은 진실이다. 이렇게 신빙성이 얘기했습니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신빙성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실이라는 표현하고는 좀 다르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문건이고, 예. 정윤회 씨가 지금까지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예. 청와대 3인방, 예. 이른바 청와대 보좌관들을 비서관들을 비롯해가지고
만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예. 그 조홍천 비서관 얘기에 따르면 네. 지난 4월에 예.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낸 그런 조선일보 보도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언론 보도가 예. 주춤하기 시작한 거죠. 예. 청와대 입장만 받아 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빅엿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에 그 문건 전화 한 통이면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라면서 네. 한마디로 찌라시란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찌라시라고 이렇게 단정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튿날에 조홍천 전 비서관이 그 내용 6할이 신빙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조선일보가 네. 일면을 비롯해가지고요. 네. 그 당시 지면 몇 배치가- 개면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칼럼의 사설에 예. 정말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정확하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건데 네. 특히 네. 청와대가 예. 정윤회 씨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니까 네. 어떤 입장을 내놨느냐. 예. 찌라시 내용에 불과하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그렇죠. 민경욱 대변인이. 예. 근데 이거를 거의 하루 만에 네.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네. 그것도 한겨레나 경향이 아니라 예.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 엄청난 이건 이례적인 사건이고 충격이었죠. 무엇보다도 더 충격은 정윤회 씨가 네. 자기는 그 십상시 문고리 그렇죠. 권력 3인방하고 연락을 끊은 지가 그게 한 상당했다. 수년 동안이라고.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2003년 이후로는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국회 위증이에요, 그거. 그 국회 운영위원회 나가서 그렇습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물어보니까 네. 2003년 이후로 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날 12월 2일 날에 네. 전화통화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해명이 뭐냐면은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지. 그렇죠. 전화통화를 안 했다는 말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이런 뿌리를 아메바로 알아요, 이 인간들이. 더 웃긴 거는요. 예. 정윤회 씨가 정말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예. 12월 1일자 중앙일보가 정윤회 씨 인터뷰를 단독 인터뷰라고 하면서 예. 일면 머리 기사를 비롯해서 펼쳤거든요, 지금을. 예. 거기서 정윤회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 아까처럼 네. 만난 적도 없다. 음. 정말 이거는 지어낸 찌라시다. 예.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예. 자기는 감옥을 가겠다. 감옥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아니, 말에 거짓이 있다면 예. 감옥을 가겠다는 얘기 감옥 아닙니까? 가야겠네. 근데 더 웃긴 게 예. 12월 2일자에 조선일보가 조홍천 전 비서관 인터뷰를 실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하루 전날 중앙일보 정윤회 씨 인터뷰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예. 근데 12월 3일자 예. 조선일보에 예. 정윤회 씨 인터뷰가 실리는데요. 네. 조선일보에서 정윤회 씨가 예. 만났다고 예. 통화했다고. 그러니까 정윤회 씨는 예. 중앙일보를 또 빅엿을 먹인 거예요. 중앙일보한테는 또 자기는 자기 감옥 가겠다고 예. 자기 잘못이 있으면 예. 그랬다가 이틀 뒤에 예. 조선일보 인터뷰할 때 예.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을 반박하는 예. 아니 180도 다른 내용을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예. 이건 제가 보더라도 그야말로 아사리판입니다. 아사리판이 났어요. 정말 아사리판이 났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협지보다도 아침마다 배달되는 신문이 더 재밌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언론인들은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예. 페북에 슬쩍 하나 긁은 게 있습니다. 예. 사실은 아침에 예. 신문이 뭘 실릴까? 예. 이거를 궁금해하지 않은 지가 예. 수년입니다. 예. 근데 11월 28일 네. 세계일보가 보도를 한 이후부터 예. 토요일자, 예. 그다음에 12월 1일자, 2일자, 3일자 네. 도대체 어떤 내용의 예. 신문들이 보도를 할까? 예. 특히 조선중앙세계일보가 예. 참 궁금하다. 예. 요즘 그게 대단히 궁금해요, 정말. 네? 세계일보가 어떤 걸 터뜨릴까? 예. 요런 기대를 하면서 요즘 고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근학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딴 언론이 전혀 짚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동안 알다시피 느끼다시피 보다시피 그렇죠. 박근혜 편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가 위기 때마다 항상 대변지 역할을 했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나서 그 이튿날 토요일자 조선일보는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는 문건 유출 쪽에 방점을 찍고 지난주 토요일자만 하더라도요. 그렇죠. 아예 박경정을 예. 문건 유출자로 사실상 조선일보는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 연장선상에서 청와대가 박경정을 고소했고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경찰 압수수색을 하고요. 그렇죠. 불려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네. 근데 이미 오래전에 청와대는 박경정과 문서 유출은 무관하다라는 식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죠. 이게 참 뒷북을 치고 있는 거죠. 엉뚱한 방향에서. 자, 저는 조선일보가 왜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각을 세웠을까? 왜 박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곤경에 빠뜨릴 만한 그런 내용의 보도를 했을까? 그런 의문은 안 가지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죠. 네.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이게 예. 저는 한두 가지 요인은 아니지만 예. 일단 몇몇 전문가분들한테 제가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느냐? 예. 얘기를 하니까 일단 전문가는 뭐 교수? 아니. 교수님들은 내가 뭐 교수님들한테 훌륭한 교수님들도 계시고 네. 뭐 정말 그 박학다식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돗자리 펴도 되실 만한 예언자급 교수님도 계십니다만은 네. 현장에 있는 기자들만큼 디테일에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교수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네. 어떤 거시적인 이런 거 자문을 구할 때는 교수님들 그렇죠.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정통하죠. 예. 근데 이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하는 전문가는 예. 바로 그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 몇몇 좀 중견 어떤 그런 기자분들에게 좀 여쭤본 결과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예. 중앙일보가 정윤회 씨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그 전부터 쭉 팔로잉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저변에 깔린 게 예. 특종 경쟁. 특종 경쟁. 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특정 경쟁이 일단 자리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예. 중앙일보는 예. 지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정윤회 라인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정윤회 문건 파문에 있어서 정윤회 대변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항일보가 됐어요. 정항일보. 아니 조선일보는 또 조응천이고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는 또 정윤회야.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예. 정윤회 라인을 잡아서 이번 파문을 좀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조선일보는 예. 조응천을 잡았지만 예. 사실상 저는 박지만 라인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선일보는 박지만 라인을 네, 잡았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정윤회는 수락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지만 라인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조선일보가 이런 비선 라인의 그런 국정농간 이거에 대해서 비분 관계해가지고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박지만 라인에 줄을 선 차원에서 정윤회 제거 작전에 동참했다? 저는 그런 어떤 저널리즘의 원칙? 네. 이런 것도 좀 있겠죠, 당연히. 네. 네. 근데 당연히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건 그런 거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저는 중앙일보가 정윤회 라인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조선일보는 박지만 라인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도 패턴이 나눠지고 있는데 예. 저는 거기서 조선일보가 예. 왜 조응천 흔히 말하는 박지만 라인을 더 무게 중심을 두면서 보도를 할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일보 기자가 네. 3, 4월부터 예. 조선일보가 이거 취재를 해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예. 그러면 예. 왜 조선일보가 박지만 라인을 잡았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거기에는 뭔가 예. 밖으로 밝히지 않은 뭔가 조선일보 정보, 조선일보 내부에 잡힌 정보라든가 그치.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지만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정보를 조선일보가 이렇게 말하자면 파이프라인을 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박지만이 조선일보를 끼고 지금 정윤회를 정면 공격하기 시작했다. 실은 조응천 씨가 박지만 인맥이잖아요. 인맥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예. 예. 근데 저는 왜 조선일보는 정윤회를 신뢰하지 않고 조응천이라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까? 예.
저는 그 판단이 네. 앞으로 좀 신중히 예. 조심스럽게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결정적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7년의 일들을 주목합니다. 종교계의 한 인사입니다. 언론계에도 몸담고 있는 분이고요. 네. 어른이라고 분류되고 있고 네. 한때는 또 그 양반이 미국 CIA 첩자라는 그런 또 소문도 있었습니다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그 2007년 대선 당시에 그 MB하고 박근혜가 이제 경선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MB 편에 섰어요. 확실하게 MB 편에 섰습니다. 네. 그러더니 사석에서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제가 인용 안 하겠습니다. 뭐 사생활 이야기를 하고요. 뭐 여성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말하자면 미확인 소문을 나열했습니다. 네네네. 전 믿지 않습니다. 예, 뭐 최태민이 나오고 말이죠. 네. 뭐 그랬던 발언이었는데, 네. 뭐 그리고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박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여러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2007년 예, 당시 그 한나라당 예, 대선 경선 때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의해서 예. 엄청나게 제기가 됐었죠. 유포가 됐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유포가 사실 됐었는데. 그쪽에서 이걸 공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은 네. 그 양반이 알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30 때부터 네. 그야말로 메인스트림의 길을 걸었던 그런 분이거든요. 네네. 너무 좁혀지나? 의미가? 근데 실명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실명 네네. 얘기 안 했어요. 네. 얼마나 많은데 또 그런 분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분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최태민 목사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뭐가 있다. 그런데 뭐가 있는데 또 뭐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지. 그렇죠. 어떻게 알아, 지가. 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어요. 그분이. 예, 어마어마하게 떠들고 다녔어요. 네네. 뭐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 네. 예. 뭐 전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네. 최측근인 분들 한 2명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 양반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그렇죠. 대략.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던 양반들이 2012년 대선 때 또 박근혜 쪽에 줄을 섰어요. 그래. 예. 뭐 박근혜 말고는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렇게 정윤회 등 이런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간이 거의 사실로 국민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50% 이상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아유, 이 정도면 네. 굉장히 좀 뭐 제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있어요. 예. 이 국면에서 그 양반들의 그 뇌를 해부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넥스트를 찾을 차례다. 이제는 박근혜를 버릴 차례다. 이러지 않겠는가. 전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 있는 추정입니다. 박근혜 그거는. 대통령이 말이죠. 전 이렇다고 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 네. 그때 최동욱 검찰총장 오빠께서 내쫓았잖아요. 네. 그거는 그 어떤 뭐 최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수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내쫓으려고 했던 공작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보다도 더한 것은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빠지면은 네. 레임덕이 오면은 이 수많은 꼴통 보스들이 순식간에 나의 게 비수를 꽂을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이런 공포감, 이런 긴장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입니다. 네. 소설을 쓰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나의 권력은 강고하다. 너희들 감히 배신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사인을 계속, 이런 시그널을 계속 국민들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보수 세력은 또 힘 있으면 꼼짝 못하거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경제를 못해서, 그래서
정권을 내준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힘이 없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만만하니까 그렇게 네. 된 거예요. 보수들은 늘 얘기했잖아요. 힘 앞에 굴복한다고. 그래서 힘이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연일 강구한 리더십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 했던 겁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이. 자, 그런데 이 정윤회 건으로 세간의 웃음거리가 됐어요. 네. 정권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말이죠. 이 조선일보가. 촉이 좋습니다. 조선일보가. 예, 지금 조선일보가 완전히 박 대통령 빅엿을 연일 먹이고 있습니다. 네. 설령 그것이 이제 박지만을 이제 핵심 비선으로 두려는 조선일보의 전략적인 판단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내상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번 사태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도덕성 의혹을 제기했던 2007년 이명박 지지자들인 꼴통보수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이게 좀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꿈보다 해몽인가? 예. 글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박 대통령이 중대 기로에 섰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진보 세력이 정권 비판 세력이 뭐라 떠들건 신경을 안 씁니다. 네. 우리 박 대통령에게 관심은 자기를 지지하는 이 지지 기반이 균열되나 안 되나 여기에 지금 모든 촉과 또 눈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일보가 네. 자기들이 이런 식의 기사와 보도를 내보내고 지면 배치를 이렇게 할 경우에 박근혜 정부에게 엄청난 타격이 갈 거라는 정도의 계산을 못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아이, 그럼요. 그 자체로 권력인 조선일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조선일보가 뭔가 노리고 있는 게 뭔가 의도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왜 정윤회를 잡지 않았을까? 예. 저는 한편으로는 또 오늘 고발 뉴스 있지 않습니까? 네, 고발 뉴스. 거기서 단독으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네. 박근혜 취임식 한복까지 최태민 씨의 딸인 최순실 씨가 챙겼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그 얘기로 봤을 때 이 보도에 따르면 네. 그리고 오늘 한겨레 신문이 또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12월 예. 3일자에. 예.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고리 3인방은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생살은 피가 나도 도려낼 수는 있지만 오장육부에는 목숨이 달려있다라는 비유가 퍼져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른바 정말로 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 씨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예. 정윤회 라인을 이렇게 버린 게 아닐까. 전 그런 생각도 추정도 잠깐 해봤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그나저나 MBN이 말이죠. 네. MBN이 아니죠. 매일경제. 예, 매일경제. 매일경제는 박관천 경정이 정윤회와 십상시가 만났던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녹취록이 있다라는 식의 보도를 했다가 그거 다 지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니, 그게 만약에 진짜 박관천 경정이 그런 사진과 녹취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정윤회는 완전히 끝나는 거죠. 박근혜 그렇죠. 정권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고 대통령의 리더십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본격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뻔한 거짓말을 했으니까 말이죠. 예. 그런데 왜 그 올렸던 기사를 또 내렸습니까? 그게 있다는 보도도 아니고 박관천 경정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 매일경제 관계자 얘기를 듣고 쉽게 좀 잘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예. 저희 기자가 취재한 내용, 이재진 기자가 네. 취재한 내용을 예. 제가 그대로 읊어드리겠습니다. 예. 삭제된 경위에 대해서는 내부 사정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 예. 이게 매일경제 관계자의 멘트고요. 예. 다른 관계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황에 가까운 팩트여서 추가 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큰 사안은 명확한 물증이 나와야 하는데 확실하게 나오기 전에는 기사화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 네. 일부에서 생각하는 다른 내용으로 삭제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조금 납득이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본인들 한 부분이죠. 얘기지, 그거는. 그렇죠. 아니 그 기사 매일경제가 최초 나왔던 내보낸 기사를 보면 네.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녹취록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예. 더 재미있는 거는 매일경제는 기사를 삭제를 했는데 예. 이 매일경제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한 예. 뷰스의 뉴스 예.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예. 지운다고 지워지는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조금 그 내부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예. 사안입니다. 네. 매일경제가 이거 진짜 뭐 그동안 특종은 거의 조선 중앙이 또 한겨레가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세계일보 그렇죠. 보도 이후로 네. 그래서 한 방 터뜨리나 싶더니 이거 뭐 그냥 냈다가 바로 집어넣는 쑥 들어갔죠. 예. 네. 민망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자, 지금 정윤아 씨 이야기를 저희가 굉장히 길게 했는데 동아일보 갑을관계 기획 시리즈를 내보냈다가 빈축을 샀군요. 예. 동아일보는 정말 갑을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을이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을의 입장에서 그렇게 떠들고 을을 옹호하려고 애썼던 그런 신문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예. 그 기사를 내가 가지고 와봤어요. 예. 그 기사가 어떤 기사냐? 동아일보가 11월 3일자 예. 1면에다가 낸 기사입니다. 예. 물론 이제 관련 기사를 8면과 10면에 한 바닥을 썼어요. 예. 제목이 예. 갑을국민, 갑을민국, 갑을민국. 직장인 90% 갑질 당해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조직 문화에 예. 갑을 관계가 일상에 만연이 돼 있고 예. 그런 횡포를 막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어허. 상당히 좀 갑의 횡포가 예. 심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대혁신은 어렵다. 어렵다. 이런 기획 시리즈를 내보냈죠.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그렇습니다. 쓰셨군요. 이게 또 뭐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예. 몇 번 시리즈를 내보냈습니다. 자, 그런 동아일보가 네. 무슨 일을 벌였다는 겁니까? 갑질을 했죠. 갑질을 했어요. 누구를 상대로? 갑질할 대상이 많죠. 그 채널A 생기면서 방송사 비정규직들, 용역 이분들을 상대로는 갑의 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횡포를 부리면 갑의 횡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을에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게 만드는 비정한 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채널A 얘기 같지는 않던데요? 동아일보 지구과 관련된 그런 동아일보 얘기입니다. 지구. 을의 눈물, 갑의 횡포. 동아일보가 그렇게 문제 삼았던 그런 문제인데 동아일보가 그런 동아일보가 갑의 횡포를 보였다. 이런 갑질을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30년 정도 신문 지국장을 하신 송아무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동아일보가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네. 분쟁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어디서 지국을 하셨어요? 어디서 지국을 했느냐? 예. 2009년부터 예. 동아일보 대방, 대방동, 신대방, 서울, 신림, 예. 난곡 예. 4개 지국을 운영을 했습니다. 예. 대표적인 서민 그런 지역이죠. 네. 서민 지역이라고 하시면은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좀 언짢아 하실래나? 아유, 어느 동네나 다 서민이 있지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동아일보 본사 영업 담당자가 예. 동아일보 봉신지구까지 인수를 하면 예. 매월 입금하는 신문지대를 예. 305만 원에서 예. 15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 오호. 이건 솔깃하죠. 상당히. 예, 예, 그렇죠. 예. 솔깃했죠. 예. 그래서- 반으로 줄여준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지대란 게 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신문에. 예. 그
일정 지국의 네. 본사에서 예. 이걸 내려보냅니다. 예. 그러면 예. 그 지대라고 하는 게 네. 본사에서 신문을 이 값을 준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정확한 용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간 신문사가 그 지국에다가 신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국은 신문을 인수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유료 신문을 인수했으니까 이걸 회사 그러니까 신문사에다가 본사에다가 예. 돈을 지불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근데 그동안은 3천만 원대였는데 그렇죠. 뭐 어느 지국을 인수하면은 1,500만 원대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그렇게 깎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국을 경영하는 지국장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오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그 지국을 인수하게 되면은 또 자기 나름 또 목돈을 또 그렇죠.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한마디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지국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알아서 파는 거는 지국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만 예. 어찌됐든 예. 그렇게 깎아주겠다고 하니까 지국장 입장에서는 오케이를 한 거고요. 예. 이 송아무개 지국장도 예. 구두 약속을 받고 2003년 1월 예. 보증금 500만 원, 권리금 577만 원에 예. 이 봉신지국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했느냐? 그 동작구에 있는 지국인가 보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인근 네. 지국? 그렇습니다. 신봉지국? 봉신지국. 봉신지국. 네. 봉신지국. 예. 그러니까 이 지국장은 네. 보증금 500만 원과 권리금 577만 원을 들여가면서 예. 동아일보의 구두 약속을 받고 그 지국을 인수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예. 문제는 예. 동아일보가 예.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어허. 네. 그래서 이제 이 송아무개 지국장 분께서 동아일보를 상대로 예. 보증금,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 네.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예. 동아일보 쪽에서 예. 어떤 입장을 내놨느냐? 예. 사기죄로 고발을 하겠다. 사기죄로? 네. 아니, 그 지국장 보고 그렇게 인수하라고 해놓고 인수했더니, 그래서 뭐,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그 사기죄는 솔직히 얘기해서. 신문지대를 깎아줘야죠. 네. 절반으로. 예. 근데 그걸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 사기죄는 말하자면은 그 지국장 입장에서는 신문사겠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사기죄를 진 사람이. 이 지국장이 예. 이렇게 되면 신문지국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니까 동아일보 쪽에서 부실부수로 인해서 네. 지국 격리였던 이 지국장의 부인을 예. 한마디로 사기죄로 고발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전달을 해온 거죠. 아, 부인이 이제 그 지국의 그렇습니다. 예, 사무 책임자. 그러니까 2009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예. 동아일보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확장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본사에서 확장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 이제 그 길거리에서 그렇습니다. 집회 흔들면서 그거. 이 보시면은 이거 드린다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모두 변제하라. 예.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오호.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 걸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니까 동아일보 건 쪽에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걸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보고 그러면 어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여기까지 불거집니다. 결국에 이제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냈는데 예. 자,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갑을민국 이 갑을관계 조직 문화 일상에 만연돼 있는 이 갑질 횡포 네. 이거 막지 않으면 네. 국가 대혁신 어렵습니다. 예. 라고 예. 동아일보가 대대적으로 예. 지면을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예. 아니 그러면 동아일보가 먼저 신문 지국장들은요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신문사한테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본인들부터 이런 횡포를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얘기고요. 예. 이 같은 신문 지국장에 대해서 동아일보 쪽 입장을 물으니까 네. 동아일보 쪽에서는 예.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이다. 예, 그렇게만 입장을 전달을 해왔거든요. 예. 지국장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네.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어느 쪽 입장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아니 이 지국장들이 직접 미디어오늘 몇몇 분들이 이 한 분만 온 게 아니고요. 예. 이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 지국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국에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예. 종종 네. 미디어오늘 기자들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횡포가 너무 심하다. 확실하게 이제 조중동의 횡포를 보도할 수 있는 언론이 미디어 오늘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군요. 아니 저희는 이런 거 종종 보도를 해왔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예. 참다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이렇게 미디어 오늘 쪽에 우리 쪽에 이제 제보를 하시는 거죠. 예.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예. 여러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갑질 횡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 동아일보 독자분들은 동아일보가 정말 적절한 지적을 잘 하고 계시는구나. 언론으로서 그 그렇습니다. 강자의 횡포를 제대로 견제하고 있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예. 물론 그런 지적을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네. 정작 본인들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그런 사안에 있어서는 동아일보 역시 갑의 횡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을의 입장에 계신 지국장들에게 네. 상당히 눈물을 흘리게끔 만드는 그런 행동을 네. 종종 하고 계시다는. 물론 신문사 입장에서도 이 참 어려운 상황인 건 알아요. 그렇죠. 실은 지금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대학에 강의를 갔는데 집에 신문 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너희들이 보는 신문이 아니어도 좋다. 집에서 보는 신문. 지금 자취하는 사람들, 자취하는 집에서 보는 신문이 아니라 집에서 보는 신문도 좋다. 한번 손 들어봐라 했는데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아니, 한 봅니다, 100명 모였는데 진짜. 2명 손 들었어요. 정말 안 봐요, 정말.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 미디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보지요. 그 진짜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예. 네. 갈수록 또 그 부수는 급격하게 또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모든 언론들을 다 이게 스마트폰 안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도 공짜로. 네. 굳이 그 돈 내서 신문을 볼 이유가 있겠는가? 네. 이렇게들 인식하는 거예요. 또 신문 볼 시간도 없고. 그렇죠. 예. 중요한 건 그겁니다. 네. 일하고 예. 돈 버느라 일상에 바빠가지고요. 예. 신문을 볼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조중동 관계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문 산업의 위기는 뭐냐면요. 생각할 여유, 뭔가 읽을 여유, 이런 거 없는 세상을 너희들이 견제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게 예. 신문의 위기는 예. 노동의 위기입니다. 노동의 그렇죠. 위기.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어요. 예. 예. 아니 신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일상에 어느 정도 좀 흔히 말하는 네. 저녁이 있는 삶 정도는 돼야 네. 사람들이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는 거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예? 신문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저녁이 시민들이. 없는 삶이 되면서 석간이 없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맨날 그 노동 운동이라든가 예.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데 네. 그게 결국에는 그게 부메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 그 지금 사실 아침이 없는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이 없죠, 지금. 아침이 대부분. 없어요. 네. 저는 뭐 새벽 한 5시에는 나와줘야 그렇죠. 넉넉하게 아침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침 5시면은 신문이 와 있습니다. 네. 집에서 보는 신문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네. 이걸 갖고 차에 싣고 네. 출근을 하지요. 네. 근데 보면은 그렇게 신문을 차에다 갖다 놓는 거 외에는 보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더라고. 네. 일주일 지나면 신문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차에. 아니, 안 가지고 올라와요, 회사에? 회사에도 한겨레 신문 보니까. 예. 저희가 이제 국민TV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네. 사무실 들어왔을 때, 네. 그래도 이 신문 저 신문 봐야 된다. 또 이렇게 낡은 사고를 갖고 계신, 김용민 씨께서, 조중동, 이런 걸 구독을 했다가,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봐! 네. 진짜 그 신문의 쓰임새라고 하는 건, 뭐 음식 배달 왔을 때, 이게 덮는 거. 그 정도 외에는 진짜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가지고 다 끊었어요. 야. 그래서 한겨레 경향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마저도 안 봅니다. 전화 저 화장실 갈 때 잠깐 들고 가서 네. 칼럼면 슬쩍 보고 마는 건데, 네. 정말 신문의 위기입니다. 신문의 위기는 우리 민국장 말씀대로 노동의 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읽을 시간, 그 여유, 사색할 그런 어떤 그런 삶의 여백들, 이걸 만들어 달라고 신문사들이 요구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1, 2, 3등 신문인 조중동. 네. 너희들이 좀 그런 얘기를 열심히 하란 말이야. 특히 조선일보. 박근혜가 보잖아. 너희 신문만은 열심히 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강조를 하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신문 볼 여유도 없는데 신문 시장 위기 걱정을 왜 해?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사람이 뭔가를 읽고 생각할 그런 최소한의 일상의 여유를 줘야 되는데 예. 이런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라든가 예. 자본의 요구에만 그런 지면 배치를 하면서 예. 어떻게 신문 읽으라 그래요, 서민들한테. 말이에요. 특히 이 조중동 같이 뭔가 누군가 눈치를 보고 있고 누구를 비판할 수 없는 이런 불량식품 같은 신문들은 말이죠. 네. 사실은 제가 그냥 종이가 아깝습니다. 그 신문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버리게 된 나무들이 참 아까워요. 그렇긴 하죠. 반면에 이제 한겨레나 경향 그리고 미디어오늘도 종이신문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네. 많이 찍는 것도 아닌데 네. 배달이 좀 늦어서 그렇지 그 내용은 정말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께서 한 번쯤 읽으신다면 네. 아마 언론 보는 눈이 확 트일 텐데. 네. 그래서 우리 연지연 곰탕이라고 예. 우리 광고하는 네. 연지연 곰탕. 연지연 곰탕. 인천 강화도 건너가기 전 네. 김포대교 아니죠. 김포에서 강화 건너가기 그렇죠. 전, 그러니까 강화대교 건너가기 직전 네. 김포에 있는 연지연 곰탕. 네. 우리 연지연 곰탕 지상철 사장님. 이분은 한동안 최근까지요. 미디어 오늘을 여러 부수를 아예 이 연지연 곰탕에다 갖다 놓고 보시라고 공짜로 가져가시라고 네. 그랬었어요. 예. 이 미디어 오늘이 좀 보내시지. 부수를 좀. 저 경영기획실에 한번. 예. 근데 경영기획실의 예. 그 판단과 예. 편집국의 판단이 예. 가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경영기획실이라든가 마케팅 본부 쪽에서는 예. 지금 오프라인 이 종이 신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든 지금 유료화를 해가지고 예. 그쪽으로 이렇게 좀 판로 개척을 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편집국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약간 좀 논리가 다르죠. 예. 경영기획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연지연 곰탕 같은 데서는 아예 미디어 오늘을 잔뜩 쌓아놓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다 드려요. 보시라고. 예. 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언론 지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언론 개혁을 함에 있어서 참 유용한 도구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네. 배달이 좀 늦어서 문제입니다. 미디어 오늘인데 말이죠. 오늘이라는 표현을 제호에 넣고 있는 신문인데 신문 찍고 5일 있다가 옵니다. 미디어 5일로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배송 체계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근데 배송 체계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우편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우리 미디어 오늘하고 국민TV하고 말이죠. 강 건너입니다. 강 건너. 지하철역 한정거장. 한정거장인데 이 5일 만에 온다는 게. 정확하게 제가 이해자가 무슨 LA 갔다 오나? 국민TV를 오기 위해서는 걷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20분이면 오는데 20분이면 오는데 말이야. 이게 5일 만에 오는 게 어딨어? 20분 거리를 5일 만에 신문이 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문제가. 배송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공짜로 나눠줘도 그 가치가 퇴색되지 않을 신문이 바로 미디어 오늘입니다. 내용이 워낙 좋으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정말 사실 이런 진보 언론 누구도 성역이 없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공정한 잣대로 비판 혹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이 진정 양질의 신문이죠. 양호한 신문이고 그런 신문들은 종이로 찍어도 됩니다. 그 자체로 믿을 수가 있으니까 또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이미 장악된 언론, 누구 눈치 보는 언론, 누구를 조지는 것이 자기들의 정략적 목표와 목적과 일치하는 그런 신문.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신문. 이런 신문들은 좀 가급적 그냥 온라인에서만 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나무가 아깝습니다. 종이신문 이야기를 저희가 또 했는데 종편 이야기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편 방송평가 1위 JTBC겠죠? 아닙니다. 그러면 MBN인가? 아닙니다. 혹시 그럼 채널A? 아닙니다. 그러면 TV조선이 1등입니까? TV조선이 1등을 했습니다.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나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이사 셋, 야당 이사 둘. 네. 이사가 아니죠. 위원이죠, 위원. 그렇습니다. 상임위원. 상임위원들인데, 2013년도 방송평가. 네. 종합편성 채널 부문에서. 예. 아니, TV조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예. 1위를 했다. 이렇게 그렇군요.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배달될, 그러니까 12월 5일 아침에 배달될 조선일보. 일면에 실릴 거라고 전 봅니다. 저도, 예. 일면에 실릴 가능성이 99.99%라고 야.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 그게 자랑스럽냐? 어? 다 니들끼리 그렇게 평가 내리고 말이야. 어? 니들끼리 1등 주는 거. 그게 즐거워? 행복해? 아니, 근데. 미리 이렇게 조선일보에다가 한마디 네. 던집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예. 조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MBN이 2위를 했고요. 예. JTBC가 3위입니다. JTBC가 3위야. 3위. 꼴등에서 2등. JTBC가 작년에 1등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잘못을 했나, JTBC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니, 좀 드라마도 열심히 만들고, 뉴스도 품격 있고,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3등이야? 왜 1등에서 3등으로 추락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예. 고삼석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예. 이 결과를 보고. 예. 바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비판을 했느냐? 예. 딱 맞는 얘기를 했어요. 예. TV조선의 보도 편성 비율은 48.2%다. 글쎄 말이에요. 절반이에요, 종합편성 절반. 채널인데. 종합편성 채널인데. 예. 근데 이거는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애초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예.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1등을 했다? 이거는 예. 상당히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예. 평가에 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예. 종편이 허가받을 때 콘텐츠 투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드라마도 어떻게 만들겠다, 뭐 예능도 어떻게 만들겠다, 네. 뭐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해야 되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가장 많이 종합편성 채널다운 편성을 한 곳은 예. JTBC입니다. 어허. 드라마도 만들고요, 예. 뉴스도 만들고, 예능도 만들고, 이랬는데 JTBC는 3위를 했거든요. 예. 근데 왜 TV조선이 이렇게 많은 높은 점수를 받았느냐? 예. 김재홍 상임위원, 예. 역시 야당 추천인데요. 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TV조선이 이번에 예.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예.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네. 근데 예. TV조선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예. 몇 시에 편성하고 있는 줄 압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소외된 시간에 편성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는데 예.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새벽 4시에? 예. 누가 봐,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새벽 4시에 대체 예. 새벽 4시면 김용민 PD 일어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잠결에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TV 보는 게 그 참 웬만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예. 이런 편성을 했다면은 예.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예. 이거는 야단쳐야죠. 야단을 쳐야죠. 꼼수 편성이라고. 이게 왜 꼼수냐면은 이게 어린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어느 시간에 편성하라 이거는 또 그 직접 간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방송사 재량으로 맡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재량으로 맡겼다고 해서 그걸 아무도 안 보는 시간인 새벽 4시. 뭐 그 시간에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네. 안 본다는 얘기는 뭐 좀 과장 섞어가지고 네. 시청률이 낮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 시간에 아니 근데 도대체 예. 새벽 4시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면 네. 누굴 보라고 편성을 하는 건지 저는 TV조선 측에 묻고 싶고요. 어린이 프로그램이 또 새벽 4시도 아니고요. 3시 50분입니다. 금비공주와 호야의 천자무공 뭐 이런 프로인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어린이 프로라고 해서 편성을 한 거군요. 예. 참. 저는 예. 1등도 1등이지만 예. 종합편성 4개사 가운데 예. 4위를 한 예. 채널 A가 예. 상당히 좀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되지 오, 않나. 꼴등을 했어요, 꼴등을 꼴등을. 했습니다. 이거 뭐 내일 동아일보에 단 한 줄도 안 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예. 최근에 그 채널 A의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인물과 프로그램이었던 이영돈 예. 이영돈. PD가 네.
JTBC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채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대표 프로그램이 없어진 셈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평가에서마저 예. 4사 가운데 예. 가장 꼴찌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 앞으로 뭔가 특단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네. 특단의 어떤 그런 대표 프로그램이 조만간에 가시화되지 않는 한 예. 굉장히 채널 A로서는 예.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많다. 예.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린이 프로를 제가 지금 TV조선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네. 찾기가 쉽지 않네요. 그 다시 보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찾기도 쉽지 않고요. 예. 저는 지금까지 TV조선을 뭐 종종 본다는 분한테 예. 어린이 TV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 새벽 3시 50분에 하면은 볼 수가 없지. 누가 봅니까 그걸 진짜. 예. 금비공주와 호야의 이거 다시 보기도 안 되는구만. 예. 다시 보기를 안 되게 페이지도 해놨어요? 없어. 페이지도 없어. 그래요? 금비공주와 호야의 천자 무공. 그 자사 프로그램이 아닐 공산도 커요. 그거는 진짜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예, 금비공주와 호야의 천자무공. 이 어린이 프로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2013년 방송평가 점수표에 따르면은요. 예. TV조선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점수가 예. 15점으로 1위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MBC에서 2010년에 방송된 거네. 그래요? 예. MBC에서 2010년에 방송된 거 테이프 가져다가 이제 트는 거지. MBC에다가 돈 주고. 더 문제인 게 예. TV조선이 이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점수가 15점으로 1인데 예. JTBC가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점수가 5.64점. 네. 무려 10점 차이가 납니다. 10점. 어. 채널 A는 3.75점. 예. 그러니까 TV조선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자체적으로 무슨 제작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면 그렇죠. 이게 또 애니메이션이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럼요. 드라마도 못 만드는 TV조선이 이 새벽 3시 50분에 나갈 어린이 만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들였다? 이건 아니지.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뭐 MBC로부터 샀을 가능성이 자체 아주 제작을 한 농후하다. 것도 아니고 예. 편성 시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다른 장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에 예. 많은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드라마나 예능을 많이 만든 것도 아니고 종합 편성 채널이면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열거한 것만 따져도요. 예. TV조선이 높은 점수를 받을 건덕지가 없습니다. 금비공주와 호야의 천자무공은 MBC 만화고요. MBC로부터 돈 주고 사온 거 말고는 TV조선이 특별히 잘한 게 없어 보입니다. 하여간 좋겠습니다. 조선일보. MBC로부터 잘 사왔네. 어? 금요일 예. 금요일 그 조선일보 지면에서 예. 과연 예. 어떤 스탠스, 예. 어느 지면 배치를 할지가 예. 아주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하여간 오늘 또 이렇게 신나게 한번 또 달려와 봤습니다. JTBC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말이죠. 뭐 드라마도 만들고 그래도 뒤에서 2등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참. 지금 이런 시기에 또 잘 나가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탄압도 받고 징계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도태도 당하는 게 어찌 보면은 나중에 후세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훈장과도 같은 일이란 걸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고소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예. 고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서울 아마 중앙지법에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민사로 저희가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자꾸 우리 민동기 국장으로 하여금 이거 형사소송까지 걸게 만드는 새날 신문 새날일보 예. 네, 새날일보 주변에서 예. 계속 그 새날 예. 그 매체에 대해서 예. 너무 악의적이다. 악의적일 뿐만 아니라 네. 사실과 다른 보도를 계속해서 그 조수경 기자가 그 퇴거 불응으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네. 그 기사 하단부에다가 네. 또 그 잘못된 기사를 또 배치를 한 거예요.
결국 뭐 법원에서 만나는 수밖에 없겠네. 아니 그래서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 제가 이번 주에까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예.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자, 미디어 토크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